수학의 왕자, 이 별명 들어보셨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입니다.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천문학자들이 다 포기했던 우주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밤하늘에서 행성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찾아야 해요.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건 뭐다? 최첨단 망원경? 슈퍼컴퓨터? 아니요. 그냥 종이랑 펜 딱 2개뿐입니다. 이걸로 그 행성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죠? 안 그런가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우주에 숨겨진 질서, 그 비밀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천재가 아니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그 천재, 가우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천재의 탄생으로 들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천재성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가우스는 1777년 독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천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든 걸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의 천재성이 꼽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정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겨우 3살이었을 때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급여 계산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어깨너머로 쓱 보더니 아빠, 그거 계산 틀렸어요 하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3살짜리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죠. 가우스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애들 조용히 시키려고 벌로 자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다른 애들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이러고 끙끙대고 있는데 어린 가우스는 뭔가 다른 걸 본 거죠. 바로 패턴이요. 가만 보니까 맨 앞 숫자 1이랑 맨 뒤 숫자 100을 더하면 101. 그 다음 2랑 99를 더해도 101. 어라? 계속 101이 나오네? 그럼 이 101짜리 짝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세어보니 정확히 50개. 그래서 그냥 50 곱하기 101, 답은 5050 하고 순식간에 풀어버린 겁니다. 이게 보통 생각의 흐름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뭐 이런 천재가 시골에 그냥 묻혀 있을 리가 없죠. 이 소문이 돌고 돌아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공작이 딱 보고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싶어서 후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덕분에 가우스는 괴팅겐 대학교에 진학해서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고등수학의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재성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우스가 남긴 어마어마한 업적들,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선 산술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현대 정수론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서 가우스는 소수라던가 정수 같은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규칙들, 그 비밀들을 다 풀어헤쳐 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이 19살 때 뭘 했는지 아세요? 무려 2000년 동안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자하고 컴퍼스만 가지고 정 17가평을 그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2000년 묵은 숙제를 19살짜리가 해낸 거죠.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1801년에 천문학자들이 세레스라는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했는데 아이고, 이걸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밤하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들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우스가 나타납니다. 불과 몇 개 안 되는 관측 기록만 가지고 종이랑 펜으로 쓱쓱 계산해더니 아마 저기쯤 있을 겁니다 하고 궤도를 예측해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이 정확히 그가 말한 곳에서 세레스를 다시 찾아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가우스의 업적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즉 무작위성을 길들입니다. 우리가 통계학 하면 떠오르는 그 종 모양 곡선 있죠. 정규 분포라고도 하고 가우스 분포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거요. 이걸 가우스가 딱 정립하면서 그때부터 인류는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천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수학 기계였을까요? 이번에는 수학자 가우스가 아니라 인간 가우스의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우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라틴어로 된 좌우명인데 바로 파우카 세드 마추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지만 잘 익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한 문장에 그의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우스는 이것저것 많이 발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자기 연구가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익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지독한 완벽주의자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 천재 수학자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우스의 발견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보세요.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가우스가 연구했던 그 추상적의 수학 이론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의 뿌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행성 궤도를 계상했던 그 방법이 오늘날 GPS의 기본 원리가 됐고요. 아까 말한 정규 분포는 인공지능이나 금융시장 분석의 핵심이죠. 또 자기 이론은 병원에서 쓰는 MRI 기계로 이어졌고 정수로는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의 보안, 즉 암호 기술의 심장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왼쪽은 1800년대에 행성을 쫓던 가우스의 계산이고 오른쪽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바로 그 GPS 지도 화면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2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의 수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 전체가 가우스가 짜놓은 보이지 않은 코드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의 유산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결국 가우스는 우주의 언어를 해독해서 우리 손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쥐어준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넘어오겠죠.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과연 이 도구들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